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303번 컨텐츠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글자는 이것, 두 번째 글자는 이것입니다. 나무 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식물과 관련이 있다는 것, 나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자, 일단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는 앵도라고 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앵두라고 많이 읽고 있죠. 이 도를 두로 읽는 경우는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도를 자두로 읽는 것도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과일 자두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다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앵도라는 말을 찾아보면 앵두를 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신 앵도를 찾아보면 한자가 3가지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어사전 기준입니다. 지금 제가 표제자로 선정한 이 글자가 있고요. 자, 그 복숭아 도자는 똑같은데 이 가운데 있는 글자, 첫 번째 있는 글자가 다릅니다. 이거는 꾀꼬리를 나타내는 꾀꼬리 앵자죠. 도금은 똑같습니다. 이 글자도 꾀꼬리 앵자의 동자입니다. 이것도 앵자이고요. 자, 어쨌든 앵도라는 말이 변해서 지금의 앵두가 되었다라는 것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식물로서 앵두나무의 열매다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또 복잡하지 않은 그런 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글자를 굳이 옆에 썼을까요? 물론 이게 앵자이고 이게 조자이기 때문에 형성자로 보면 가장 깔끔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라도 회의와 관련한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앵두 앵자입니다. 이게 자체가 앵두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쪽에는 나무 목자이고요. 설문해자에 봐도 옆에 있는 글자는 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앵자가 어린아이 영자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둘 다 잉으로 똑같기 때문에 일단은 발음으로 보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설문해자에서도 이 글자는 형성자로 보았습니다. 나무의 일종이다 라고 되어 있죠. 과일이다. 그렇죠? 열매 과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의외로 설문해자 주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강의자전에는 오히려 설문해자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앵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앵두 앵자를 앵도라고 했으니까 앵두라는 말이 맞겠죠. 그리고 또 다른 별칭으로 함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머금을 함자죠. 머금을 함자에 그다음에 복숭아 도자가 들어가서 함도라는 말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함의 고유죠. 고유가 줄을 단 것이 재미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것은 꾀꼬리가 입에 머금고 먹는 음식, 그런 과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함도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꾀꼬리 영자, 이거는 이제 별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이체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꾀꼬리 영자가 꾀꼬리가 주로 봄에 이 앵두 열매를 입에 머금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앵두 앵자를 꾀꼬리 앵자를 넣어서 나무 목자를 쓰면 꾀꼬리가 자주 입에 머금고 있는 그렇죠? 꾀꼬리가 머금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작은 미니 복숭아처럼 생겼죠. 그래서 함도라고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초 강목인 것 같아요. 본초 강목을 보면 또 다른 명칭은 주도라는 것도 있고요. 또 맥영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홍, 그러니까 짙은 붉은색을 띠는 열매는 특히 주앵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누르스름한 우리 황도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은 납앵, 이게 밀납자죠. 납앵이라고 부른다라는 설명까지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게 어린아이 영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발음 요소가 되지만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 영자를 넣었냐 이거죠. 여러 가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영자는
아주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죠? 작고 예, 복숭아처럼 생겼지만 복숭아가 아닌 네, 그런 과일이다라고 해서 새끼, 좀 미니, 복숭아다 해서 이 어린아이 영자를 썼을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어린아이 영자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 여자애를 특히 뜻한다. 남자애 같은 경우는 네, 아이 아자를 쓰고 여자애 같은 경우는 이 어린아이 영자를 쓰는데 요즘에는 뭐 영아라고 얘기하면 남녀를 구분하지 않죠. 어쨌든 어린아이를 뜻하기도 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또 작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체리처럼 목에 거는 장식이다의 뜻을 이 어린아이 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아래도 설명드렸지만 왼쪽에 실사를 넣으면요. 이것은 갓근 영자가 됩니다. 그렇죠? 목에 걸쳐지는 뭔가 목이 있으면 사람의 목이 있으면 이렇게 걸쳐지는 것인데 이건 뒤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앵무새 앵에도 이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앵두나 아니면 뭐 목걸이보다는 화려하다 혹은 앵앵거리는 소리다 뭐 이런 것을 특히 새의 이름에서는 그런 것을 따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를 제가 가능성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자 어린아이 영자 지난번에 제가 오늘의 한자 294번 인꼬죠 앵가 설명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린아이 영자의 근문을 보시면 이렇게 그죠? 목에 어떤 장식 목걸이 같은 목 장식을 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 조개 패자가 두 개나 있죠. 이거는 장식이라고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 목에 거는 어떤 목걸이 형식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많이 하거나 아니면 여자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목에 걸어줬던 장식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린아이 영자를 보시면 목에 두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병, 그러니까 꽃병이죠. 서양식의 병, 그 꽃병 같은 건 뭐 베이스나 바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여자가 아니라 여기에 그릇 요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양병 앵자가 됩니다. 앵속 우리 양귀비라고 얘기하는 앵속할 때는 그런 글자가 또 되기도 하죠. 그리고 남녀와 구분 짓지 않고 그렇죠? 사람이 인간이 새로 처음 태어난 것 그런 아이를 영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아자는 남자 아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 위에 있는 숫구멍 그렇죠? 아이가 태어날 때 숫구멍이 다 닫히지 않은 모양을 뜻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이 아자는요. 근데 우리가 영아라고 보통 그냥 최근에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294번째 앵가, 앵인꼬 설명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앵무새 앵자에도 이게 들어가고요. 이거랑 좀 헷갈리는 게 이 꾀꼬리 앵자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개가 앵앵거리는 소리도 비슷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버찌, 그렇죠? 이 앵두를 버찌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버찌의 나무에서 벗나무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뭐 그런 것들 다 포함을 해서요. 앵무새 앵자와 꾀꼬리 앵자는 서로 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꾀꼬리 앵자 같은 경우는 일본어로는 우구이스라고 휘파람새 뭐 꾀꼬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화투의 2월에 나오는 새였다는 사실을 제가 우리나라 화투와 일본의 하나후다 비교하는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꾀꼬리가 봄철에 오는 그 새이고 뭐 2월이든 3월이든 매화는 2월이고 보통 음력 3월은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이 앵두 그러니까 벚지 그러니까 벚꽃 이 이제 있는 철인데 뭐 어느 철이든 계절이든 어떻습니까? 이 꾀꼬리가 이렇게 머금고 있는 그런 열매다라고 해서 이 글자가 들어갔을 확률도 있다는 사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있는 복숭아 도자입니다. 복숭아 도자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이 글자가 그 억조 혹은 조짐 뭐 할 때 조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음을 나타내고 왼쪽 것은 뜻을 나타낸다. 형성자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실제로 허신의 설문회자를 보시더라도 이것도 과일 이름인데 나무의 뜻을 따르고 이 조는 음을 담당한다. 소리를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발음이 조이기 때문에 도와는 상당히 비슷하죠. 중국어도 짜오하고 타오하고 뭐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또 이 수많은 발음을 나타내는 글자 중에 이 글자를 썼을까?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억조 조자, 그렇죠? 조짐할 때 조자의 갑골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뭐 계시겠지만 억조 조자는 원래 억조, 그러니까 억의 만배죠. 예. 그 1조, 2조, 뭐 10조 할 때 그 조자가 되기 전에 이미 이렇게 뭔가 갈라진 이런 부분을 상징하는 글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치는 점복자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다 갑골문과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서 거북이의 배 딱지 혹은 뭐 소의 어깨뼈 등을 이용하지만 여기서 이제 뭐 뒤쪽이든 앞쪽이든 이렇게 열을 가하면 이제 그 부분이 갈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고 기흉이나 미래를 점쳤다고 얘기를 하죠. 그게 좀 더 많이 갈라진 것은 이 조자이고, 그렇죠? 미래의 조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갈라진 것은 전복자를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 우리 투표할 때 도장도 이 전복자의 형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 점괘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점칠 점자가 되는 것이고요. 점령할 점자도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갈라진 모양을 뜻하는 것이 이 조자라고 한다면 복숭아 도자도 사실은 복숭아의 모양 중에 아주 특이한 것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뭐 누구는 엉덩이로 볼 수도 있고 뭐 여성의 가슴으로 보는 경우도 예전부터 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갈라진 모양이 이런 억조 조자의 모양과 그죠? 거북 점을 칠 때 그 갈라진 모양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이 든 겁니다. 생각해보면 배나 사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복숭아는 확실히 가운데가 갈라져 있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음도 나타내지만 이렇게 갈라진 모양이 있는 과일이다라는 뜻으로 좀 의도해서 이 글자를 붙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다시 이 글자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 글자는 1급 배정한자 앵두 앵자입니다. 총 21획이고 당연히 나무 목자가 붓으로 지정되어 있겠죠.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해서 21획이 됩니다. 이 글자는 목걸이의 뜻도 있기 때문에 앵두에 이렇게 생긴 목걸이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글자는 이 복숭아 도자입니다. 준 3급 배정 한자고요. 물론 나무 목자가 붓으로 지정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조짐 혹은 억조 조자가 붙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10획이 됩니다. 결국 앵두 앵자나 복숭아 도자 형성자로 허씨는 보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회의자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숭아는 갈라진 것. 그렇죠? 앵두 같은 경우는 목걸이 모양, 목 장식, 목에 거는 장식의 모양이다라고 본다면 좀 비슷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앵도이지만 발음이 변해서 앵두가 되었다. 앵두나무의 열매 모양이 작고 둥글다. 붉게 익으면 식용하며 잼, 주스, 술 따위의 원료로도 쓰고 약재로도 쓴다. 차하리, 함도라고 얘기한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차하리의 어원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혹시 이 차하리의 어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차하리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일단은 간단하게 살펴보았을 때는 차하리에 대한 어원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뭐 배 리자가 있으니까 뭐 대충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어원을 알 수 없기에 이거는 이런 동의어가 있다.
특히 산앵도를 차할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함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 꾀꼬리가 그렇죠. 꾀꼬리도 앵이라는 말이 있었죠. 꾀꼬리가 입에 잘 머금고 먹는 네, 그런 과일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좀 귀여운 느낌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함도라고도 얘기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뭐 예문은 뭐 앵두 같은 입술 이렇게 좀 많이 비유를 하죠.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동서양이 비슷합니다. 여성의 입술의 반짝거림 그리고 빨간색 이거를 상징할 때 앵두 같은 입술이라고는 예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이 자주 써왔던 것 같습니다. 자, 어원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앵도에서 앵도에서 앵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두도 자도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오가 우로 발음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뭐 상추, 배추, 아이고, 후추 이런 것도 다 상채, 배채, 후초 등에서 온 것을 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그렇죠? 작물의 이름에 우로 끝나는 추나 두로 끝나는 어떤 그런 발음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조선왕조실록의 이 앵도를 찾아보았는데 그 나머지 앵도들은 직접적으로 검색되진 않았고요. 지금 우리가 표제자로 선정한 가지고 온 이 앵도만이 원문의 20건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에서는 적어도 이 글자를 주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뉴스 긴문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주로 1939년까지 좀 앵도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다가 그 이후에는 앵두 혹은 앵도라고 해도 한자를 쓰지 않는 것으로 대략 추정이 됩니다. 자, 1934년 조선일보 7면에 실린 기사 제목입니다. 자, 앵도화라는 표현이 보이죠? 화하만필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앵도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실제로 앵두라는 뜻이고요. 1939년 동아일보 6면입니다. 이러면 앵도의 유명한 품종이라는 표현에 또 앵도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은 앵두라는 표현밖에 안 쓰지만 예전에는 앵도라는 표현도 일부 쓰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앵두라는 표현을 한중일 삼국 그리고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앵자가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만 조개 패자가 좀 간략화되어 있죠. 어쨌든 잉타오라고 해서 앵두를 잉타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얏 리자를 써서 리타오라는 표현도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두하고도 많이 닮았죠. 복숭아하고도 닮았지만 앵두가요. 자, 그 다음 걸 보시겠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일본에서는 오도라는 표현이 있긴 있습니다. 앵두라는 표현으로. 하지만 이것보다는 보통 앵두의 그 자그마한 열매를 가리키는 말로 사쿠란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특히 앵두라고 발음을 써놓고 사쿠란보라고 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도보다는 사쿠란보를 훨씬 더 많이 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한, 중, 일, 삼국이 모두 글자체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앵자가 같은 한자를 쓰고 있다. 발음도 앵도, 잉타오, 그다음에 오도라고 해서 발음이 서로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영어로는 그냥 cherry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앵두처럼 붉은 입술이라고 할 때는 cherry lips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리스에서 왔다. 그렇죠? 체리 나무, 체리에서 왔다라고 뭐 되어 있습니다. 체리라고 얘기하죠. 자, 아까 말씀드린 한다오라는 말이 있었죠. 함도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것이 중국어 한어 대사전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앵도. 이거는 좀 잘못됐네요.
네, 제가 그냥 사전에서 복사해 온 것인데 이 글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서 앵도의 별칭이다. 그래서 정현이 얘기의 줄을 달았는데 함도는 바로 앵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봐서는 둘이 같이 혼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남자의 시측 훈을 보면 함도는 이 꾀꼬리가 머금고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라고 하는 아까 강의 자전에 있던 설명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도라는 표현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앵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잉타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실나무다. 그 앵도의 앵두나무 열매의 씨도 약으로 사용할 수 있군요. 그리고 목재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 체리목이라고 얘기하죠. 앵두나무의 그 목재를 가구 등을 이용할 때 사용한다.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작고 붉은 윤기 있는 그런 입술을 비유적으로 일컫는다. 당나라 때 이상은의 증각이라는 시에도 앵두라는 표현이 여성의 입술을 비유하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과일로 표현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303번째 시간에는 앵두 앵자, 복숭아 도자가 결합된 앵도, 우리나라에선 발음이 변해서 앵두의 어원이 되는 앵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한 것은 이 어린아이 영자, 그리고 이 조짐 혹은 억조 조자가 왜 나무목 옆에 붙었느냐라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공감하실지 궁금합니다. 물론 꾀꼬리 앵 같은 경우는 이 앵두나무를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앵앵거리는 잉잉거리는 소리를 아마도 뻐꾸기나 꾀꼬리처럼 이렇게 묘사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앵두 앵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목에 거는 목걸이와 같은 이런 장식에서 왔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고 복숭아 도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 갈라진 모양이 그렇죠? 거북점을 치는 그 모양과 닮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